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항고 여부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법 절차가 상당히 지금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적법 절차를 순수해야 된다. 헌재부터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뭐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상당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수사권이 없는데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다. 그리고 영장 쇼핑 같은 것 그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적법 절차 준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 대리인단과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는데 오늘 이 구속 취소 결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 적법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고 표면적으로는 그겁니다. 구속 기간 만료 후에 기소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지적을 해서 구속 취소를 인용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들이 형사재판뿐만 아니고 헌재에도 약간의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상을 좀 하셨을까요? 예,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가 구속 기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관행과는 배치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고 그 주장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방어할 수 있었는데 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날로 계산했을까? 법원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 신체 구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좁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누차 말한 적이 있어서 예. 가급적이면 구속적부심에 소요되는 시간들을 법원에서 검찰에서 법원으로 가는 시간, 법원에서 다시 공수처로 회귀하는 시간으로 계산하라고 했었는데 이걸 왜 날로 계산해가지고 구속기간이 도과되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결국 검찰과 공수처에 예견된 또는 의도된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 신청이 오늘 받아들여졌고요. 법원에 의해서 현재 저희가 지금 윤 대통령이 구금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찰 인력도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뭔가 이제 상황이 발생하면 이 부분은 신속하게 전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두 분께 다음 질문을 좀 이어드리면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피고인과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사법의 절차의 원칙이 있는데 법원이 이 원칙을 좀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 수사권 있냐 없냐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실은 이런 논란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이었었거든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논의를 한다면 차라리 그냥 경찰로 사건을 버려버렸으면 돼요. 경찰에서 사건 수사를 하고 그리고 검찰로 넘겼으면 됐는데 굳이 공수처가 사건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갑자기 검찰에 열심히 수사하다가 공수처로 넘겨버렸잖아요. 예. 그럴 때 뭔가 의도된 내막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된 거고 또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했을 때 특검을 하면 이 수사권 논란이 있을 수 없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내란죄 수사이기 때문에 전혀 수사권에 문제가 없어서 특검을 하면 됐는데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사를 사실상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공수처 수사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 틈새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노렸다. 그래서 이 내란죄만으로 내란죄가 정당했냐 가지고는 법정에서 싸워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로 계속 했는데 그 구멍을 검찰과 공수처가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는
좀 아주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불쾌한 오늘 일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저런 걸 보면은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의 주체가 지금 세 군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이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수사기관의 이기주의가 이런 사법적인 참사를 가져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왜 검찰은 공수처로 넘겼을까? 내란죄라고 지금 뭐 민주당을 비롯한 12.3 계엄 이후에 민주당을 비롯한 다수의 야권에서 이것이 내란이다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란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민노총에서 이것을 고발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검찰했는지 경찰했는지 제가 이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검찰에서 그럼 왜 공수처로 넘겼을까? 경찰로 넘겼어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은 과거에 수사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상당히 치열하게 서로 삿발 싸움을 하고 갈등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하다가 이것이 내란죄가 밝혀지면 내란죄를 수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처음에 전략을 바꿨는데 그것이 애초부터 공수처가 내란을 수사를 직접적으로 지금 해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검찰에서 내란죄와 관련된 것을 그대로 넘겨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에서 착오가 있었고 근본적으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어떤 수사기관의 이기주의가 이런 사법적인 참사를 가져왔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해서 사법 절차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예. 혹시라도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다, 내란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완전히 착각이고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과거에 미국에서 미란다라고 하는 범죄자가 있었어요. 강도 범인이었는데 예.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도 없는 상태에서 강간죄를 자백을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강간죄를 자백했는데 변호인의 저력권이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게 공소 기각이 돼버렸거든요. 물론 공소 기각이 됐는데 나중에 다시 증거를 확보해서 재기소해서 다시 뭐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긴 했습니다만 이런 절차적인 문제, 구속 기간과의 문제에서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이 시각 서울구치소 화면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인력들이 꽤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기 또 구속 쪽에 보면은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모여서 있는 모습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지금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상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 서울구치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는 구금돼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께서 지금 확인 가능하시다시피 경찰 인력이 배치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 수명이 이제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상황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검찰 측에서는 즉시 항고를 할지 혹은 이 구금을 시행을 할지 구금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을 시행을 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 시각 서울구치소 화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대담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달 20일에 열렸던 구속 취소 신문 기일 당시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영장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검찰은 적법하다 이렇게 굉장히 반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또 오늘 이 법원 판단에 밀어서 이 당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또 공수처에서는 이번 결정이 위법을 확인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사들이 법을 해석할 때 똑같이 해석할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판사마다 법을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준은 판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다른 판결도 기속을 하지만 하급식 판결들은 각자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적 부심을 했습니다만 기각이 됐죠. 그리고 구속적 부심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유효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속 기간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찰은 또는 공수처는 1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에 이 체포적부심, 체포를 위해서 공수처가 법원에 보낸 서류 시간 그리고 예. 다시 돌려받은 시간까지에 대해서 구속기간에 산입하느냐 산입하지 않느냐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체포적부심에 하루가 24시간이 걸렸는데 만약 이걸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10일의 구속기간 중에서 하루를 빠지니까 9일 만에 기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체포적부심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에 불사집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과거 관행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인신 구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구속기간에 포함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빨리 기소를 했어야 돼요. 근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주장을 이미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기소가 늦었다는 측면에서 검찰이 뼈아픈 실수인 건지 아니면 의도된 실수인 건지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의도된 실수를 검찰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중체대한 거 그리고 광장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지금 나뉘어져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착각을 할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통상 관행적으로 시간보다 날로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 전에는 10일간 체포하고 구속, 그 기간에 체포와 구속을 하지 못하면 이제 바로 석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애초에 이것이 1월 15일 날 10시 33분경에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집행을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11일 기사를 하면 1월 24일 24시까지가 구속 기간인데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3시간 여기에서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2025년 올해 1월 26일 9시 7분까지 구속할 수가 있었는데 검찰이 이 시간이 아니고 날로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시한을 넘겨서 저녁 6시 52분경에 기소를 하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구속기간 만료에 기소됐다. 형식적인 이것은 논리고 법원에서는 또 이것 말고도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에 관한 의문 해소가 아직 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했고 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형사재판을 강행할 경우에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되고 향후 재심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과거 11.6 사건 때 김재규 재판을 또 판결문에 예를 들어놓은 것도 오늘 판결문을 보면서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이유를 좀 살펴볼 텐데 재판부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오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구속 기간을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네. 예, 이 부분 좀 더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검찰이 통상적으로는 이 관행적으로 계산한 것이 이제 날로서 계산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것이 이제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오늘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하면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구속적 부라든가 이유와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 신청을 많이 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문제도 또 있지만 물론 1심 하급심에서 형사지법 형사 25부 지규현 재판장에서 오늘 이런 판결을 내렸지만 예.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거 아닙니까?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법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단위로 쪼개서 계산을 해야만이 피고인한테 유리하다.
그렇게 재판장 이번 판결문에서의 취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구속 기소를 할 당시에도 좀 날짜냐 시간이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많았죠. 근데 이제 검찰은 아주 관행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보내고 다시 돌려받은 게 25시간이 걸렸다고 치죠. 25시간이면 하루하고 1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걸 과거에는 이틀로 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날짜로 치면 이틀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11시간 만에 이 적부심이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3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시간 차이만을 둬야 되는데 이 판사가 날짜로 해버리면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구속되고 어떤 사람은 덜 구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행은 관행일 뿐인 것이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라고 한다면 법원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밖에 없고 인권보호의 원칙상 협소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었는데 검찰이 그 예상에 맞춰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기소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날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법원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적으로 또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서로 잘못이 있더라 할지라도 절차적인 문제를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기 어렵습니다만 검찰과 공수처가 너무 뭔가 부족하게 어리숙하게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야 하냐,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냐 이 부분이 좀 가장 쟁점으로 다뤄진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법원은 이 외에도 일단 좀 절차의 명확성, 수사 과정의 적법성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수처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또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이 절차의 명확성이 해소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떤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 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표현을 했고요. 예. 구속이 적법한지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있어서 판결이 한 번도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판단이 뭐 진실한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검찰과 공수처가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10일씩 수사 기간을 나눠가죠. 이런 게 가능한 건가? 그리고 이제 경찰이 검찰의 사건을 넘길 때는 피의자의 신병을 데리고 가서 검찰한테 넘겨줍니다, 경찰이. 근데 검찰과 공수처는 아니 나도 검사고 너도 검사니까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어라고 그냥 만연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없는데 지금 공수처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수사에 대한 인지수사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판사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정말 직권남용죄 수사하다가 내란죄가 발견된 게 아니라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직권남용을 그냥 끌어다 온 거 아니냐. 편법적으로 쓴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 재판 과정에 있어서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는 내란죄고 정말 심각한 범죄인데 혹시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공소 기각이 돼버리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절차적인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에는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거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 어려워서 이해가 쉽지 변호사 입장에서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참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법리적으로 국민께 송구스러운 일들을 만들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이것을 이제 대리인단에서 구속 취소를 청구를 할 때 그것을 오늘 재판부 입장에서는 거의 다 전부 수용을 한 상태로 저는 봤는데 대리인단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없다. 그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병 인치 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수처와 검찰의 자의적 구속기간 설정에 한 문제점.
뭐 나눠서 했다는 것, 이런 것을 놓고 법원은 공수처법의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대법원 상급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판례를 만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적 하자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구속이 된 거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오늘 판결을 했다고 봅니다. 예, 법원이 밝힌 결론 이유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럼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당히 물론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저는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이미 내란죄로 이제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적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공수처에서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헌재에도 요 의견을 대리인단에서 요거에서 추격해서 헌재에도 제출할 것이고 형사재판은 아직 아직 준비 절차 기간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공수처에서 일단은 검찰에서 받은 그런 내란죄와 관련된 그런 수사 기록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형사재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크고, 왜냐하면 지금 형사 25부에서 지금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 취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공수처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봤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좀 쉽게 말하자면 구속 절차가 부당해서 구속 취소를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이 법원의 결정이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냥 이대로 기소해서 재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판사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 그 수사권이 없는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공소 기각을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했던 대로 가는 거죠. 특검도 거부하고 공수처 수사도 거부하고 검찰 수사도 거부하면서 결국 경찰에는 또 자발적으로 나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의도가 먹힐 수도 있어요. 다만 판사에 따라서는 아니 이 정도는 전혀 상관이 없어. 직권남용과 내란죄 같이 수사할 수도 있지 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냐 아니면 공소기각 판결이냐에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는 다시 또 검사가 기소를 취소하고 다시 경찰에서 수사해서 다시 기소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는데 어느 방식을 택하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좌측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그리고 오른쪽 서울구치소 윤 대통령이 구금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 두 곳 모두의 이제 경비 기동대 인력과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 모습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지자들과 경비 인력이 또 배치돼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면 공수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오늘 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을 하거나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 아니다라면서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 이 수사는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절차를 문제 삼고 있으니까 나중에 1심, 2심 대법원 과정에 있어서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판사 중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위해서 지금 구속을 취소하고 다시 검찰이 고민해서 기소에 대한 보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기현 판사도 이 판결을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결을 한 거예요. 한 번도 내란죄가 사실상 지금 이런 직면한 상황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은 처음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역시 또한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최고 권력자라서
역시 힘이 세구나. 일반 국민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면 뭐 전혀 인용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공수처나 검찰이 조심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배려한 게 아닌가 이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건 이제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대통령도 일개 시민과 똑같습니다. 법적인 법의 형평성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까? 예.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그리고 공수처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3,000명이라는 경찰을 동원해서 관저를 둘러싸고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고 그리고 철조망을 가위로 뚫고 들어가서 체포영장을 지난 1월 15일 날 10시 33분에 체포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한 것은 사상 초유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구속을 취소하고 이런 우리 사법부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뭐 12.3 계엄 이후에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내란이라는 그런 어떤 이슈로 인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뭐 선두를 다퉈서 서로 지금 대통령 수사에 정말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헌재 재판에서 탄핵 심판 지금 막바지에 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대통령을 일개 어떤 우리 똑같은 일반 시민과 똑같은 그런 형태로서 지금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공수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공수처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무리수를 상당히 많이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대통령을 뭐 여러 명과 같이 해서 중앙지법에 해서 기각된 건 있지만 대통령 단독으로 해서 중앙지법에 신청한 적은 없다고 했는데 또 그것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인가 어제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지금 이런 말들이 오동훈 공수처장도 지금 뭐 국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상당히 잃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어떤 그런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는 정말 힘있게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을 텐데 수사기관에 명을 걸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수처의 명성에 걸맞는 인적 인프라라든가 역사, 경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어떤 기소와 구속 이런 것들을 하고 결국은 이것이 국민들한테 지탄받는 그런 수사기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법원 지금 공수처 이야기를 좀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아직 종국적인 해석이나 판단이 없는 상태다. 조금 판단을 유보한 상태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야가 그렇잖아요. 공수처에 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 없다 가지고 다투듯이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도 사람이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뿐이지 그 양심은 각자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는 게 문제돼서 공소 기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고 공수처 수사가 뭐가 문제냐. 경찰과 공조 수사를 했고 서부지방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해줬고 또 중앙지방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해줬고 많은 판사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법원 판단으로 가야 되고 결국에는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모든 정치가 법에 의존해서 그리고 법관이 대통령의 운명과 야당 대표의 운명을 또는 차기 대통령 후보의 운명을 결정하는 상황이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많이 안타깝고요. 저는 이제 이게 걱정됩니다. 뭐 법원의 결정은 둘째 치고요. 지금 광장에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여야가 나뉘어서 이런 집회를 하고 상대방의 주장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은 옳다라고 하면서 자기 진영만 뭉치고 또 폭력성을 띠고 있고 특히
특히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그게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국가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 없는 곳에 소모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는 인용을 했지만 네. 아직 이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급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것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판결문을 보면은 이와 어떤 수사 과정에 공수처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 해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상급 법원으로 가서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뭐 법원의 판결문으로서 나타낸 것이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금 뭐 세월이 10년, 20년, 막 30년 지났어도 이것에 대해서 향후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것들,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시대 때 있었던 것들, 그런 것이 30년, 50년 전 것도 다시 재심을 하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의 형평성입니다. 형평성과 공정성인데 피고인의 인권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고 방어권 보장해야 되고 이런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재판할 때도 수차례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2회 심리기간을 잡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사법적인 체계에서 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법원의 결정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이제 본격화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가 작성한 조서 또 각종 증거들을 둘러싸고 양측의 공방은 좀 계속 격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리인단에서 구속 취소할 때 제1번이 뭡니까?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없다.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한 것은 다 무효다. 이렇게 뭐 헌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도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수사한 것도 헌재에 올라온 것도 그것도 불법이다고 얘기하고 형사재판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뭐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이 상당히 든다. 이렇게 법원에서도 구속 취소 사유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내란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서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기관 특히 이제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너무 흥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을 논리에 따라서 그리고 법의 어떤 수사권과 관할권 그리고 법에 따라서 그것을 평상시에는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서로 이렇게 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서로 하겠다고 그것이 이제 어떤 기관 이기주의라고 저희가 아까 표현을 했는데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도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공수기각을 요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공방의 쟁점들은 뭐 여전할 텐데 오늘 법원의 판단도 새로운 다툼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툼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다툼거리의 명분을 제공해 준 거죠. 예. 이제까지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그 명분을 없애줬는데 오늘 구속 취소가 인용됨으로써 그러한 명분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답답한 형국이 이어질 것 같고요. 또 공수처가 작성한 조서도 만약 판사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작성했기 때문에 이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형국을 어떻게 정리하냐의 문제인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부였고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야당 대표 수사하고 야당 수사해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 문제를 검찰이 현명하게 수사를 하거나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벌을 될 수 있도록 보강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보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특검으로 가지 못한 것 그리고 국민의힘이 끝까지 특검을 거부했던 것이 결국 오늘의 이 사태를 일으켰다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좀 석방과 관련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법무부가 아직 검찰로부터 석방 지휘서 받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까지는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이제 검찰이 항고 여부를 결정할 시간 최대 7일까지 주어져 있죠. 이제 이 7일 동안 지금 화면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서울구치소 앞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구속 취소 결정 내려진다고 해서 곧바로 석방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의 수감 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검찰의 항고 시기와 여부가 좀 궁금한데 이게 좀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검찰이 지금 당장 항고를 포기하겠다라고 하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이후에 나오는데 지금 바로 항고를 포기해야지 지금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 지금 항고 포기는 좀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신들은 열심히 수사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될 임무를 맡고 있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 지금 바로 항고 포기를 한다? 그러면 역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짜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발생시켰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지금 고민을 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또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구속 취소이듯이 구속 집행 정지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었는데요. 예. 과거에 성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모친상이면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고법에서 구속 집행을 정지했어요. 그래서 모친상 가라고. 근데 검찰 입장에서 아니 성폭행으로 13년 받은 사람인데 내보냈다가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즉시 항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친상은 3일 만에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즉시 항고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못 나갔고 결국 모친상이 가지 못했죠. 그래서 서울고법 판사가 이건 판사가 충분히 도주거나 증거인멸이나 이걸 다 판단해서 내보낸다고 했는데 예. 검찰이 어떻게 즉시 항고 하나만으로 법원의 결정을 이렇게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판을 했는데 맞다. 이거 위헌이다. 법원의 판 결정을 어떻게 검찰이 그렇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냐예요. 근데 구속 집행 정지나 구속 취소나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지금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이 같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즉시 항고의 위헌성 부분 때문에 그래서 결국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검찰이 지금 즉시항고를 검토 중이지만 위헌성 논란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즉시항고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려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의견에는 이제 동감을 하고 형사소송법 103조 3항에 이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이것이 헌재에서 2012년 6월 17일 날 위헌 판결을 한 겁니다. 위헌의 핵심적인 그런 사안은 뭐냐면 법원의 판단보다 검사의 불복이 우선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했는데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구속 취소라든가 구속 집행 정지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하면 이거에 대해서 물론 항고라든가 재항고 이런 걸 검찰 측에서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일주일간의 시간을 두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원에서는 구속 취소 풀어줘라, 석방해라 그렇게 했는데 검찰에서 일주일 동안 피고인의 인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해서 물론 구속 취소에 대한 것은 아직 헌법 불합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취소랑 구속 집행 정지랑은 석방되는 것은 동일한 법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지금 상당히 고민이 깊지만 결국은 한 자정쯤 석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석방 지시서를 보내든 아니면 항고 없이 일주일이 지나서 석방이 되든 이 재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해서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한 인물들이 대다수가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좀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도 혈액암 때문에 보석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결국 내란과 관련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다 구속됐어요. 예. 그런데 정작 우두머리만
구속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한다라고 한다면 법 형평성 차원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의 책상에는 모든 게 다 자기 책임이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명패가 있는데 자기만 빠져나가고 부하들만 책임지게 만든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사실상 이 내란을 자신이 하자고 해서 부하들이 따라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하들은 대통령 믿고 따라갔다가 낭패를 본 거죠. 오히려 특수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들의 학비는 이제 어떻게 하냐,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걱정들까지도 하고 있고, 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절반은 박탈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마지막까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모두 다 국민 탓, 남 탓, 부하 탓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혐의 관련자들, 네, 다른 사람들은 좀 거의 다 구속이 돼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태는 이것이 내란죄랑 엮여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통치 행위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형사 재판에서도 그것을 다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구속 취소가 되어서 나오는 것은 절차적 문제라든가 수사권 문제가 잘못 적용해서 이것은 사법 수사기관의 탓으로 지금 구속 취소가 되는 것이고 재판은 다릅니다. 재판은 이것이 과연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 내란죄 혐의가 적용이 되느냐.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하고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들이 정말 내란죄 됐냐 아니냐 그것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 전국적으로 공소가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내란죄가 혐의를 벗는다면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수방사령관이라든가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도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다 무죄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형사재판을 일단 진행을 해서 결과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헌 논란에 부담이 있는 즉시 항고를 검찰이 할지 아니면 바로 석방 절차를 이어갈지는 아직 검찰의 입장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여야의 반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반응을 먼저 살펴보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데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현안을 포함한 보고 또 대응책을 관저로 복귀할 경우 좀 보여드릴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다고 보는데 대통령 직무 정지됐기 때문에 내가 참모들을 만나서 업무 지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치소에 있을 때는 면회를 통해서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하루에 한 명인가요? 이렇게 10분 면회가 가능한데 지금 관제에 복귀를 하면은 관저 이외에 다른데 물론 이동할 수도 구속 취소됐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 자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관저 내에서는 참모들과 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어떤 지금 법원의 취지가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에서 차원에서 충분한 어떤 공간적인 그런 여유를 법원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운신의 폭은 상당히 넓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실 오늘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착각한 건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에서 탄핵 소추가 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오늘은 형사법에 있어서의 구속 취소예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완전히 다르는데 예. 마치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으로 착각하게끔 만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형사법은 굉장히 엄격해요. 왜 그러냐면 인신구속이 문제고 누군가의 신체를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구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증거법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엄격하지만 탄핵 재판 같은 경우는 징계 재판이에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형사재판과 탄핵재판은 다르고 따라서 어차피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 춘몽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주 금요일에 헌법재판이 선고된다라고 한다면 8대 0으로 탄핵될 것이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기분 좋았다라고 해서 그게 며칠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헌법재판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고 하셨는데 여당에서는 일단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번 법원의 입장이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도 반영될 거라고 예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검찰 조서도 헌재에서 지금 뭐 조서를 가져올 수 없는데 조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위법이라고 국민의힘이라든가 대리인단에서는 계속 주장을 해왔고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헌재에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탄핵 소추단에서 5가지 혐의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했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정말 이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 6가지 사안으로 헌재에서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개헌 발동 공약 개헌 발동령을 보면은 일단은 헌법 위반은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뭐 누구나 이제 인정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그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나름대로 차이가 있다고 우리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 계통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5대3, 4대4 정도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당 반응을 살펴보고 있는데 야당 반응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혼란을 일으킨 대통령도 그만둬야죠. 아니 굳이 뭐 계엄을 안 했으면 대통령으로서 관저에 있으면서 국민들 편가르게 하면서 임기를 다 채웠을 건데 왜 굳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고 총을 보내고 또 선관위에 야구방망이하고 복면을 보냈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게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다 계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정치권에 휘둘려서 서로 간에 적대적으로 편가르기 하고 서로 싸우는 형국 이건 정말 국가가 불안해지고 국가 경쟁력이 나빠지고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빨리 정상화되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한동훈 전 대표의 SNS 글은 어떻게 보셨어요? 누군가는 공수처가 지금 잘못된 구속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소재는 반드시 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사법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오동훈 공수처장이 공수처의 장으로서 이번 구속 취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법과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구속할 만큼 그렇게 확실한 어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권남용 수사라는 것을 가장으로 해서 내란 수사를 근본적으로 하고 검찰과 수사기관을 나눠서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법 절차의 ABCD도 모르는 그런 어떤 공수처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저런 것이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하나는 정말 공수처가 수사기관에서의 현명치 못한 그런 법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질타를 받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번 내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13명인가 15명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이 풀려나는 것은 여러 가지 공수처의 여러 가지 절차적 위반이라든가 수사권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그런 뜻이었다. 그렇게 비판적 논조로 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좀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의 결정에 유감도 나타냈고요. 이번 법원의 결정이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탄핵 심판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계 재판이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위험한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탄핵 재판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형사 절차는 굉장히 인신구속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고 서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절차적인 문제를 잘못 거쳤다라고 한다면 공소기각 판결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미란다 판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불리가지 않는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죄인이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라도 이 지금 오늘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에서 탄핵될 거라고 혹세무민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당 측과는 생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아유, 많이 다르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조기 대선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2심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2심 판결이 2심 이제 선고가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정말 지금 민주당 내 여러 가지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속 취소가 되니까 이것이 헌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하지만 그 헌재 재판은 징계이기 때문에 민심이라든가 이런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중대한 위반이 있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빨리 대통령을 파면시켜서 조기 대선을 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잠시 숨기고 그리고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얄팍한 그런 이제 꼼수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전 민주당 여러 가지 과거의 그 고문님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계속 개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헌을 60일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개헌하려면 적어도 1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좀 차분히 지켜보고 물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급하지만 차분히 지켜보고 차선을 찾을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절차적으로 개헌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 1년 뒤에 대선을 치르든지 해서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절차적으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나 예. 이재명 대표 입장 오늘 제가 입장 발표하는 것도 봤는데 예.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표정이 상당히 어둡고 좀 다급한 모습으로 오늘 봤는데 그렇게 다급해하지 말고 본인의 재판도 본인의 재판대로 해서 잘 해가지고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헌법 재판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어떤 방어권 보장도 이제 헌법적으로 충분히 해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국민 여론도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헌법 정신에 비춰서 공정하게 심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달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군사 쿠데타라는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이재명 대표가 12.3 비상계엄이 통치권 차원에서 한 비상대권 행사가 아니고 예. 이것은 무력을 동원한 과거에 이것은 쿠데타는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쿠데타라는 것은 헌정을 정지시키는 것이 쿠데타입니다. 12.12, 5.16 박정희 쿠데타와 전두환 쿠데타는 헌법을 정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명확하게 국무회의에서 자문도 구하고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비상대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다. 빛의 혁명은 계속될 거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탄핵 소추가 된 이후에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법을 믿는 거예요. 헌법과 법을 믿고 법원에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잘 해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광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조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착적 비전 이걸 준비하는데 좀 더 역량을 소모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구속 취소가 되면서 또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비치의 혁명으로 저쪽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안 나가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가? 라고 하는 우려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면 또 토요일 날 광장이 모일 건데요. 오늘 이 법원의 판결을 보고 걱정되시는 많은 민주 시민들께서 광장으로 나와서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사실 헌재는 이미 변론도 지난달에 종결이 됐었고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어서 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재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선고 하루 전에도 어떤 문서가 오면 그걸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오늘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의 의견 이거에 대해서 잘 포장을 해서 정리를 해서 헌재에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헌재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좀 갈라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누구나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뭐 보수 쪽, 뭐 진보 쪽 이렇게 지금 시중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헌재 재판관들은 공정한 헌법 정신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구속 취소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공수처와 관련된 이런 사안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참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평의에 들어가서 굉장히 숙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고 하루 전에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3일 전에는 최소 결정이 되고요. 또 일주일 전쯤 벌써 결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판결문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정하고 내일 판결문이 쓰여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8분의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5대3으로 갈 것인지 6대2로 갈 것인지 8대0으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요. 만약에 8대0으로 갔을 때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개 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핵은 8대0으로 인용하되 부분적으로 다른 견해가 있을 때 그 견해들을 넣어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은 가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17일까지 별다른 재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8대0이라고 하는 숫자, 탄핵 인용 숫자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탄핵 심판 선고일에 대한 관심도 좀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선고 일정이 진행이 될지 아니면 오늘 이 법원의 판단 때문에 일정에 좀 조정이 있을지요? 저는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평의가 교양 선출 방식으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만장일치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데 저는 전혀 지난 헌재 재판 과정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 헌재 재판관들이 질문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재판관의 어떤 판단이 질문 속에서 저는 녹여 있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늘 이런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어제 나온 여러 가지 또 곽종훈 전 특전사령관의 녹취 같은 것도 또 헌재에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이것을 증거로 채택을 하던가 변론 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평의에서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혹 일주일 정도는 연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종 선고 좀 늦춰질 수 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8대0이라고 하는 결과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예. 다만 시간은 좀 지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논란들이 참 아쉬운 부분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은 봐라 공수처가 수사를 잘못했지 않냐라고 하면서 헌재를 더 압박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좀 이 고민이 늦어진다거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또 국민의힘이 추천한 그러한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시키지는 못하지만 계속적인 자신의 지지층들의 요구에 선고를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그 의견을 받아들여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재판 지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예. 변호사님 의견과 좀 반대로 8대0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최근에 헌재 판결을 나왔을 때 4대4였습니다. 그래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또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한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해서는 5대3으로 국회에서 의결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소수 의견이 나왔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는 4대4 아니면 5대3 이런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뭐 카드로 빵 사 먹은 거 그리고 뭐 KBS 이사 임명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MBC 이사 관련해서 제대로 된 결정 없이 2명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근무한 시간이 하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탄핵 기각은 예상됐던 건데 4대4였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이진숙 방통위원장 행위의 위헌성을 더 적극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다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계엄군을 데리고 국회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 계엄군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도록 하고 단전 단수를 하고 그리고 또 뭐 그 같은 과정에 있어서 폭력적인 일도 조금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뭐 포고령을 통해서 정치 활동을 전혀 금지시켜 버린다던가 단전 단수한다던가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이나 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헌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잘못과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 12.3 비상계엄을 이제 경고용 민주당의 29번의 탄핵이고 30몇 번의 뭐 아주 특검과 뭐 국회 그리고 예산안 전액 삭감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상 민주당의 이런 국정 마비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는 비상대권을 쓸 수 없다,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경고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리고 군을 파견한 것은 뭐 질서 유지도 있고 물론 그 유리창을 깨는 것은 뭐 70일 경비단장이 그 부하들의 안전을 위해서 유리창을 본인이 그것을 유리창을 깼다고 했고 물론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국회라는 국회에 이제 군이 진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헌법적 위반이 있을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해제됐고 국회 권능을 완전히 폐쇄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직을 파면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밤 11시가 가까워오는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이 시각 서울구치소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이후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치소 앞으로 모여들었고요. 지금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구치소 주변에 경비 기동대를 추가로 투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은 검찰이 석방 지휘서를 주느냐 아니면 즉시 항고를 하느냐 뭐 그게 아무 결정이 안 나면은 계속해서 저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렇다면 검찰이 언제쯤 할 거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예. 대통령은 일주일 동안 못 나올 수 있어요. 예. 아니면 지금 당장 구속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서를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네. 30분 내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만약에 검찰이라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은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와 구속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분들인데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항고를 포기하고 나오십시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검찰을 향한 굉장히 공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속으로는 항고를 포기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못하니까 계속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다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늘 밤 12시를 전후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저 구치소 앞에 지금 뭐 아까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예. 뭐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통상 구속영장 발부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12시 전과 후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그 상당히 고뇌하는 그런 모습을 뭐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지난번에 서부지법에서도 뭐 10시 50분인가요? 뭐 그때쯤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내에 석방 지휘서가 도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제 12시 자정을 전후로 해서 검찰의 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셨고 또 오늘 일로서 영향을 받을 탄핵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예측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예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본인이 처음 구속돼 봤잖아요. 예. 처음 구속돼서 구치소 안에서 또 철장 안에서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처음 해본 거 아니에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말을 좋아하시고 또 뭐 한동훈 대표랑 얘기할 때도 뭐 참모진과 얘기할 때도 거의 뭐 90%는 자신이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나오게 됐기 때문에 저 구치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서 구치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예. 또 지금 구치소 안에서 벌써 구속이 취소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 지금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오늘 저녁에 나온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메시지를 낼지 낸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라 보십니까? 뭐 그동안 그 구속돼 있는 동안 국민들의 여러 가지 광장에서 저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께 지지층들한테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국민변호인단도 따로 뭐 20만 명인가 30만 명 지금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인단이 지금 릴레이 지금 해서 계속 시위하고 있고 최근엔 또 단식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단식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병원에 실려가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박수영 의원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단식하다가 단식을 이제 해제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통령 재직 중에는 지금 뭐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구속된 상태에서 지지층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지지층은 보고 힘을 낸다. 뭐 이런 말을 지금 구속되고 많이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것을 잘 대처해서 극복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지층들한테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헌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어떤 워딩을 하리라고 봅니다. 한편 여권의 이제 잠룡들도 일제히 입장을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소식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향후 여권 내 대선 주자들로 좀 거론이 되던 인물들의 행보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당히 큰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뭐 다음 주에 헌재 판결이 나온다 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대선 캠프를 꾸렸다고 그 핵심 멤버 5명인가요? 지금 SNS에 돌고 있던데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짐을 싸서 서울로 오겠다 그런 SNS도 있었고 오세훈 시장도 뭐 캠프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출판 기념회 하면서 지금 북콘서트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비판은 많이 받지만 그런 상황에서 오늘 구속 취소가 결정되고 나서 SNS를 보니까 정말 격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구속 취소될 줄 알았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위를 복귀해서 헌재 기각되고 직을 복귀해서 다시 갈등이 없는
그런 보수 계열의 어떤 그 정치가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당연한 결과고 공수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멘트를 했고 뭐 일각에서는 지금 대선 캠프 구성 중에 있는데 예. 대선 캠프를 뭐 해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는 오늘 SNS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공수처를 상당히 비판한 예. 이것은 뭐 한동훈 대표는 실망인지 희망인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심에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히 강하고 차기 대선이 열리든 아니면 조기 대선이 열리든 아니면 다음 대선이 열리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지지하는 사람이 국민의힘과 보수 계열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는 국민의힘과 보수 정당에 있어서는 상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여권 잠룡들의 예상 행보 그리고 야권의 상황까지도 좀 짚어주시죠. 일단 여권 후보들의 예상 행보는 예. 복지부동이겠죠. 가만히 있는다.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는. 예. 일단은 불구속 상태가 되면 사회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벌써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영향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는 긍정적 메시지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누군가를 후보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떨어뜨리기는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김문수 후보 등이 마치 대선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히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는 좀 조용히 있으면서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굉장히 박수치는 정도 수준으로 갈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나 야당 입장에서 보면 좀 긴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구속 기간을 검찰이 잘못했을 때 구속 취소될 가능성을 조금은 예상했습니다만 그 시점이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이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자연인이라고 한다면 뭐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더라도 그건 불구속 수사 원칙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국가의 위험 요소가 되지는 않거든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요소가 되지 않는 것이고 대통령이라고는 권력을 주셨을 때 굉장히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제 만약에 정말 검찰이 한 거를 안 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긴장을 할 것 같고 또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경찰이나 검찰의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고 법원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항소심 재판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취할 것으로 보여지고 당장 내일 그 탄핵 찬성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아무래도 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싸우는 듯한 모습을 좀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야당이든 여당이든 뭐 굉장히 최근에 조기 대선 분위기로 흘러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꽤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두 분 다 예상을 좀 해주셨고요. 자, 지금 현재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밀린 현안 보고 정도는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직 현재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석방이 되면 업무 복귀 되는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아니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비서실장이 모 방송국과 인터뷰나 전화를 통해서 예. 지금 뭐 현안에 대해서 보고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보고는 그런 보고가 아니고 예. 통상적인 그 사적인 그런 보고를 말하는 것 같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참모들은 한남동 관제 보고 가서 여러 가지 일은 같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직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탄핵이라는 것은 탄핵 소추를 당했다는 것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평상시 하고 했던 일들은 할 수 없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예. 여러 가지 대통령은 관여를 못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실과 각 참모들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비서실장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까 뭐 가능한 건 아니고 그냥 좀 개인적인 이야기였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마 이제 보고를 받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보고를 받으면 지시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보고하고 지시하겠죠. 그리고 뭐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공식적으로 하겠죠. 이건 실은 위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걸 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구속 취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처럼 그리고 탄핵 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마치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께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 의도적인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지금 대통령이 자신이 다 임명권자인데 공수처장도 임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공수처를 부정하고 검찰총장도 임명하지 않았는데 자신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경찰에 대해서도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법원도 서부지방법원도 그렇고 중앙지방법원도 그렇고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법원을 비판하고 또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지금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모든 자신이 임명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들을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 같은 기관들을 다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대통령실도 뭐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보고를 하는 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원칙적으로는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보고나 지시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석방을 가정한 상황에서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자면 개헌 논의가 사실 요 며칠 활발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석방이 됐을 경우에 역시 직무 정지 상태는 유지되니까 윤 대통령이 뭔가 대통령으로서 활동은 할 수 없겠지만 메시지를 내는 건 좀 더 자유로워질 텐데 이 개헌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거라 보십니까? 개헌에 대한 논의는 지금 헌재에서 마지막 변론에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개헌에서 임기 단축이 가능하면 임기 단축하겠다. 예. 뭐 퇴진을 하는데 절차적으로 퇴진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물론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개헌을 하는 데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도 의결기관 거치고 그리고 국민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조기 대선이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을 치러질 경우에는 60일 이후에 2달 안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 동안 해서 개헌을 하겠다는 건지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개헌을 추진하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원래 그랬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헌의 개짜도 꺼내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란 극복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최강자 후보가 개헌 얘기를 한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개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개헌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국민의힘이 1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돼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계엄이라든가 그리고 국회의 여러 가지 그 다수결의 어떤 폭압적인 그런 행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예산권을 주던가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서 예산권을 국회에 넘기던가 이런 어떤 권력구조 개편 그리고 정부통령제라든가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가 아니면 이원 집정부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이것을 하고 뭐 한동훈 대표라든가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뭐 임기 1년 줄이겠다 그런 것은 다 공연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대통령 관저 인근 모습인데요.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자들이 직결돼 있고 경찰 기동대 역시 대통령 관저 인근에도 배치가 돼 있고 교통통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저 앞 그리고 구치소 앞에도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렸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실시간 대통령 관저 인근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역시 여쭤보자면 이 개헌에 대한 얘기는 좀 더 활발해질지 아니면 잠시 주춤할지요? 잠시 주춤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구속 취소돼서 석방된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일주일이 남았을 가능성이 높고 예. 최고로 길어져도 2주인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자신에 대한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면서 근데 임기 단축 개헌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기가 좀 그렇게 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이 과거에는 지금 당장 구속되고 지금 당장 탄핵될 것 같아서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꺼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뭐 절벽까지 온 거잖아요. 구속됐다 나온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 개헌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뭐 야당 후보들 잠룡들도 또 여당 잠룡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했던 대로 예. 지금 만약에 탄핵 인용되면 2달이잖아요. 그러면은 경선하는데 당내 경선하는데 1달, 본경선하는데 1달이거든요. 그럼 2달인데 사실상 개헌 절차로 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잠룡 후보들도 알죠.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냐? 1위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너무 굳건하기 때문에 그걸 흔들기 위한 어떤 정치적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중심으로 그 자신의 강성 극우 세력들을 모으는 데 좀 집중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었다. 구속도 불법이다. 그러니까 검찰도 불법이다. 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좀 주장하는 데 더 치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쭉 최근 5, 6개월 동안 대선 주자율은 1위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1위인데 그것도 완벽한 1위가 아니고 30% 내외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표 확장성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상황에서 왜 다른 후보들이 왜 개헌을 주장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개헌을 하지 말자. 내란 극복이 우선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는 현재로 가면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인 것이고 다른 후보들은 개헌이라는 것은 개혁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미래지향적인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개혁적인 후보 이미지로 비출 수가 있기 때문에 중도층 표심을 가져오는 데는 상당히 유리한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것은 선거 전략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뜻은 본인들도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상황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굉장히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앞으로 집회도 굉장히 좀 거세질 거다라는 예상이 좀 되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여야의 갈등, 대치 더욱 더 심화가 되겠습니까? 저도 그게 우려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나오는 거야 국가적으로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대통령이 나온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극우 지지자들 굉장히 많이 모였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법이고 재판도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의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극우도 결집하겠죠. 반면에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정감을 가지면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청년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광장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시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될 거라고 믿음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좀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광장으로 많이 나올 것이고 예. 그러니까 국민들 간의 어떤 혼란과 분열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경기라든가 이런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저는 국가 불안정 때문에 좀 힘들어지겠구나. 국민들의 삶이 좀 더 힘들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고민들을 했어요. 물론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선택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강대강 대치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 만한 에너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일단 또 경찰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에 가포비상 발령 이야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거세질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 드는데 여야의 대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여야 대체가 지난번 12.3 비상경 그 이전부터 상당히 가팔랐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그리고 취임하고 2년 정도까지도 상당히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정치권의 이런 대치가 국민적 대치로 양극단된 예. 보수와 진보가 뭐 50대 50으로 꽉 묶여서 지금 광장에서 대결하고 있는 구도고 예. 만약에 정말 대통령의 헌재에서 결정이 돼서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이 광장이 그냥 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표 구속을 외치러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끝이 없다. 그래서 애초에 만약에 탄핵을 하더라도 탄핵 대신에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이 저는 국민적 갈등을 극복하고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은 1년이라도 단축해서 개헌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아쉬웠고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컸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치권들이 국민의 이런 갈등을 과연 누가 해결할 것인가 아무도 예. 해결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의 어떤 국민적 이 갈등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분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예열 단계고 이것이 비등점 향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들이 이런 혼란을 질서로 전환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권이 지지층이라든가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 밑에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대통령 관저 인근과 서울구치소에는 경찰 기동대가 배치돼 있고 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또 보수 집회 단체들의 집회가 있는 상황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지 아니면 석방 단계를 밟을지 아직 검찰의 결정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정치권 전망과 민심 흐름 등에 대해서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